반갑습니다. 오늘은 ITQ 엑셀 술제 예상 모의고사 10회 함수를 몇 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를 설명드린 이후에 제4작업 원형 차트에 대해서도 이어서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잘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함수 1번 주말 근무 시간을 구하는 문제이고요. 주말 근무 시간, 퇴근 시간 빼기 출근 시간으로 구하시오. 단, 분 단위가 30분 이상이면 근무 시간에 1시간을 추가하고 구한 결과값에 시간을 붙이시오. 함수는 if, minutes, hour, 그리고 and, ampersand 연산자를 써서 만약에 10시간이면 10시간으로 나타내라 라는 문제입니다. 먼저 수식에서 함수 if 문에 바로 들어가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검색하여서 if 들어가고요. if 처음 여기에는 조건을 넣어야 되는데 조건이 뭐냐면 30분 이상이면 1시간을 추가하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30분 이상인지가 조건이 되고 분에 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minutes 함수를 써서 분이 30분이 넘는지를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minutes 함수 퇴근 시간에서 빼기 출근 시간 가로 닫고 두 번째 여기에서 이 분을 계산을 하여서 30분 이상이냐 이상 30분 이렇게 해주시면 조건이 요 퇴근 시간의 분과 출근 시간의 분을 빼기를 하여서 30분 이상인지를 물어보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 조건에서 30분 이상이다 그러면 출근 시간 퇴근 시간에서 출근 시간을 뺀 시간에다가 더하기 1시간을 더하게 되죠. 시간에서 시간을 빼야 되기 때문에 함수는 hour 함수를 쓰게 되고요. hour에서 퇴근 시간 빼기 출근 시간 가로를 달아줍니다. 여기에다가 if 문의 두 번째는 위의 조건식이 참일 때 여기에 결과값을 출력하기 때문에 위의 결과값이 30분 이상이다. 그러면 1시간을 추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추루인 참인값에 출력하는 값에다가 더하기 1을 1시간을 더해주게 되고 그렇지 않다 30분이 이상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세 번째 칸 폴스 거짓일 때 칸에다가 출력을 하게 되고 여기에는 시간 퇴근 시간 빼기 출근 시간에 더하기 1시간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이렇게 조건을 넣으신 이후에 확인을 누르면 시간이 구해지고 여기 1시간을 더한 시간과 그냥 1시간을 더하지 않은 시간 모두 뒤에다가 시간을 붙여야 하기 때문에 이때는 if문 맨 뒤에다가 and를 써서 시간을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ampersand and 기호 넣으시고 쌍따옴표안에 시간 하시고 엔터 그리고 처음 데이터 입력한 거에 클릭을 하시고 채우기 핸들로 아래쪽으로 드래그를 하시고 오른쪽에 자동 채우기 옵션이라는 버튼을 누르셔서 서식 없이 채우기를 반드시 해주셔야 내부의 테두리가 원래 윤곽선으로 유지가 되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근무요일, 근무일의 요일을 구하시오. Choose와 weekday. 주말 근무요일에 대한 요 근무일에 대해서 요일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weekday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weekday 함수를 찾아주시고 weekday 함수는 처음에 날짜를 클릭해 주고요. 두 번째 유형을 넣게 되는데 유형 1을 넣게 되면 일요일이 1번 유형 2를 넣게 되면 월요일이 1번이 됩니다. 둘 중에 아무거나 해도 상관이 없는데 1번을 넣으면 첫 번째 자리가 일요일 2를 넣으면 첫 번째 자리가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유형 2를 선택해서 확인 weekday를 잘라내기를 하신 이후에 함수 추가를 들어갑니다. 함수 추가에 choose가 들어가지게 되겠네요. choose를 검색하여서
좀 전에 잘라내기 한 위크데이를 넣어주시고 유형 2번은 첫 번째 칸이 월요일이라고 했습니다. 월요일, 두 번째 칸에 화요일, 세 번째 칸에 수요일, 네 번째 칸에 목요일, 그 다음 금요일 쭉쭉쭉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요일까지 넣어주신 이후에 모든 데이터에 쌍따옴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칸 아무 곳이나 클릭을 하면 일요일까지 쌍따옴표가 들어갑니다. 이 상태에서 확인 누르시고 또 아래쪽으로 드래그 하셔서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자동 채우기 옵션을 눌러서 서식 없이 채우기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함수 끝났고요. 세 번째 미래 전략 주말 근무 수당 평균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UMIF와 COUNTIF를 사용하라고 했고요. 수식의 함수 삽입 SUMIF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SUMIF 첫 번째 칸에는 조건에 해당되는 범위를 넣어줍니다. 조건은 미래 전략과 관련된 부서 제목을 뺀 데이터만 잡아주시고 두 번째 칸에 미래 전략이 조건이 되겠죠. 쌍따옴표 안에 미래 전략부, 미래 전략이라고 넣어주셔도 되고 이렇게 아니면 요 미래 전략이 되어 있는 요 셀을 클릭해 주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때 요 데이터에 부가 붙어 있지만 요건 위에 조건에서 부를 따로 표시를 했기 때문에 데이터는 미래 전략이 되겠죠. 여기에 대한 합계 어떤 합계냐 하면 근무수당에 대한 평균입니다. 근무수당이 주말 근무수당이 되겠죠. 주말 근무수당 전체를 드래그를 해주면 처음에 주말 근무수당에 대한 합계를 구해지게 되고 요 뒤에다가 나누기 카운트 if를까지 해야 평균이 구해지기 때문에 함수 추가 버튼에서 카운트 if를 찾아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트 if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SUMIF의 앞에 있는 거랑 똑같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조건에 해당되는 범위인 부서 영업부부터 미래 전략부까지 드래그를 해주시고 두 번째 조건은 미래 전략이 되겠죠. 미래 전략을 넣어주시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평균이 구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려워하시는 함수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제4작업인 원형 차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형 차트의 3-173쪽을 보시면 데이터를 먼저 사원명의 홍미란 범례를 보시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홍나영 아래쪽에 있는 범례형 김혜란, 광미래, 최미정에 대한 주말 근무수당입니다. 제목은 반드시 포함하셔야 됩니다. 주말 근무수당 왼쪽에 있는 데이터랑 똑같이 범위를 선택을 해주신 이후에 삽입에 추천 차트, 모든 차트 들어오시면 문제에서 보시면 3차원 원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왼쪽에서 원형을 선택하신 이후에 여기 가운데 위쪽에 보시면 처음에 거는 원형, 두 번째 거에 마우스를 움직여 보시면 3차원 원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차트를 선택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3차원 차트가 나오게 되고 이 차트가 나왔을 때 차트 삽입이 되었으면 밑에 있는 범례가 맞는지 확인하신 이후에 차트 이동을 눌러주시고 차트 이동의 새 시트 이름은 제4작업 입력하시고요. 위치는 제3작업 뒤로 옮겨주십니다. 두 번째 3번까지 지금 한 상태이고요. 4번 차트 디자인 도구에서 레이아웃 2번을 선택합니다. 요거는 제가 하는 거는 버전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이해하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름이 똑같은 레이아웃 2번 클릭하시고 스타일 1번 여기 스타일에서 자세히 버튼 누르셔서 마우스 가서 똑같은 스타일 1번을 클릭하시고요.
5번에 영역 서식 차트 영역에 대해서 글꼴 굴림 크기 11 채우기 효과 양피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메뉴 불러주시고 채우기 효과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에서 양피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피지 채워주시고요. 제목 서식 제목 클릭하셔서 홈탭에서 글꼴 바꿔주시고요. 크기는 20 굵게 선택해 주시고 채우기 색 배경색 흰색 선택해 주시고요. 테두리 넣어 주시면 됩니다. 테두리는 색깔 검정 선택해 주시고요. 안에 내용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번 데이터 계열의 광밀의 조각을 분리하여 출력 형태와 같이 표시하시오. 레이블을 보시면 항목 이름과 값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15%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게 레이블이 되고요. 원형 테이블에서는 레이블을 하신 이후에 오른쪽 블록 메뉴 중에서 레이블 옵션 차트 모양처럼 생긴 레이블 옵션을 한 번 더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또 레이블 옵션을 누르시면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백분율 필요 없고요. 항목 이름과 값을 선택하시면 교재에서 보는 것처럼 같은 형태의 레이블로 바뀌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광미래가 요 황금색 조각이 되죠. 요 황금색 조각을 한번 클릭을 하시면 전체 원형이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광미래 황금색을 한 번 더 선택을 하시고 그러신 이후에 클릭 누르고 떼지 마시고 바깥쪽으로 당기면 요 조각만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범례는 출력 형태를 참조를 하여라. 그래서 요거는 바꿀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도형을 삽입하여라. 삽입에 도형의 설명선에서 사각형 설명선을 선택하시고 드래그 노란색을 위쪽으로 뽑아 주시고요. 홈탭 들어가셔서 채우기는 흰색, 글자색은 검정, 가운데 맞춤 해주시고요. 글씨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도형에 대한 글꼴은 맞춰주지 않으셔도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도형에 대해서 글자를 입력해 주시고 세로 정렬도 가운데 맞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메뉴도 아마 저 거랑 다를 거예요. 그래서 잘 찾으셔서 수업 시간에 했던 메뉴를 찾으셔서 가운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공하시기 바랍니다.